안녕하세요. 조아은의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소명이 답하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소명교육개발원의 신동열 대표님,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지으셨고요. 제가 제2의 직업을 찾고 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소명과 진로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고 굉장히 깊은 깨달음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고 했을까요?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라서 우리 북클럽 가족분들도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크리스천인 분들은 앞부분에 소명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들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잘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인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내용,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6가지 가이드에 대해서, 이 챕터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를 선택하라.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한 결단이다. 점심으로 사과를 먹겠다는 것이 방향이라면 그 사과를 가져오려고 행동하는 것이 직업 선택이다. 직업 선택에 관해서는 이미 원칙이나 방법들을 담은 자료가 많다. 학교와 친구들 안에서도 많은 정보 교환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것에 익숙하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크리스천 청년들이 자주 범하는 잘못에 관해 언급하려 한다. 크리스천 청년은 크리스천의 특성과 청년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 2가지 특성은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청년의 특징은 아직 청소년 시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특징은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면 세상이 늘 그렇게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조급하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을 너무도 빨리 원한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면 한 번의 선택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 크리스천의 특징은 직업을 축복의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물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직업을 갖는 것은 축복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축복이다. 좋은 곳에서든 나쁜 곳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성장하고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조건과 환경만을 축복으로 여기는 크리스천이 많고 이는 마치 그들의 세계에서 누가 더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입증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래서 일 자체의 적합성보다는 직업을 통해 따라올 다양한 혜택을 생각하느라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청년과 크리스천의 특성을 종합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선택하여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조급함이 있다. 그래서 마트에서 흠 있는 사과는 절대 고르지 않는 것처럼 흠으로 여겨지는 환경과 조건을 가진 직업을 싫어하고 멀리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직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아예 직업을 안 가지려는 청년들도 많다. 이는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슬퍼한다. 형편이 넉넉한 청년들 중에는 불안 속에 좋은 직장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 이 모든 행동은 상실감을 두려워함으로 생기는 것이다. 청년기는 상실감을 연습하는 시기다. 상실감이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다.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아프고 슬프다는 것이다. 청년기는 바로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기다. 이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시간도 많고 잠재성도 가득했다. 고무차륵처럼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힘과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 바로 상실이다.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것의 기쁨보다 포기했기에 잃은 슬픔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슬픔. 이제는 못 가지는 것이 더 많다는 슬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픈 말이다. 한눈에 봐도 지혜와 명철이 느껴지는 자매가 있었다. 재능도 많았다. 그러나 좀처럼 하나의 직업이나 분야의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저것이 눈에 들어왔고 곧 새로운 것에 손을 댔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시작한 일은 많았는데 깊이 파고든 일은 하나도 없는 결과를 낳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도 자매의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매와의 오랜 상담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했다. 자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반장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는 기독교 선교 동아리에 집중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 취업 준비가 조금 늦어졌다. 그러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는데 동창들 사이에서 자매에 관해 걔 요새 바보 되었다며 라는 말이 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결국 자매가 한 가지 직업에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 소문들을 상쇄시킬 만한 직업을 얻어 과거에 유능했던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나는 자매에게 아픈 제안을 했다. 그냥 바보가 되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그리 탁월한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한 가지만 잘하는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자신의 길이 보인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하는 시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다. 선택의 상실감이 싫어 아예 선택하지 않는다거나 모두 다 선택하려는 것은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화적인 세계에 머무는 것이다. 확실히 선택을 하고 다른 것들과는 모두 이별해야 한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우리는 선택한 것을 통해 하나님과 행복의 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상실과 친해지는 것이 성숙이다. 포기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었을지 생각하며 미련과 허황된 가능성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선택한 것이 내게 딱 맞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 따라서 직업 선택은 자신 안에 있는 상실감을 어떻게 잘 다루는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기를 살펴라.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그 동기와 근원을 잘 살펴야 한다. 높은 산이 있다. 이 산은 험하고 거칠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산에 오른다. 그에게 산에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니 그냥 심심해서라고 대답한다. 그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 것이다. 산에 오르는 동기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이 산에 오른다.
이유를 물으니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 산에서 나는 약초가 치료제라고 한다. 그는 끝까지 산에 오를 것이다.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직업을 찾는 과정은 거친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뜻하지 않은 장애물과 살벌한 경쟁, 냉소적인 눈빛, 자신의 연약함이 곳곳에 숨어 있다. 따라서 동기가 확실해야 직업이라는 험한 산을 오를 수 있다. 동기가 확실하다는 것은 그 동기가 누군가의 것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의미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여 나에게서 나온 내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모두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가족과 친구, 학교 선생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내가 가진 동기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혹 그것이 주변 사람을 통해 학습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 길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에요. 하지만 전 책임이 없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동기는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동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이 자신의 은사와 어울린다는 인식과 그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된다는 등의 동기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직업을 향해 나아가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긴다. 이런 동기를 살피기 위해 터치워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터치워드. 터치워드란 그 직업이 끌리는 이유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터치워드는 상담할 때 저도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누군가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은 왜 요리사가 되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냥이라고 답한다. 그냥 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냐고 조금 더 찬찬히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한참을 생각한 뒤 그는 만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터치워드는 만드는 것이다. 언뜻 보면 터치워드를 쉽게 찾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과 움직임을 언어로 표현하기란 어렵다. 마음을 살피는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직업만을 찾으려는 조급함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마음의 느낌과 움직임을 찾는 터치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터치워드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사와 재능은 우리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런 특성은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일 등 외부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 드러난다. 각자의 마음이 자연스레 향하는 것은 대개 은사나 재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같은 영화를 놓고서도 누군가는 치밀한 구성에, 누군가는 대사에, 누군가는 음악에, 누군가는 카메라 구도에 끌리고 반응한다. 또 누군가는 영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끌리고 누군가는 배우들이 입은 의상에 관심이 간다. 어떤 직업을 좋아하게 되어 그 직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그 직업에 이끌리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를 더 깊이 알아가며 발견한 것이 내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터치워드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에 자신이 적합한지 진단해준다. 누군가 교사를 하고 싶다면 교사를 하고 싶은 이유를 터치워드를 통해 찾아본다. 많은 질문이 오간 끝에 부모님이 교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의 터치워드는 부모님의 기쁨이다. 이런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있을까? 다행히 그의 재능이 교사의 핵심 직무와 연관되어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즉 가르치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조율하고 반복적인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적성이 잘 맞아야 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기쁨은 교사의 핵심 직무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터치워드로 교사를 꿈꾸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청년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특정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다. 미디어는 직업의 업무 중 일부만 부각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래서 그 직업의 핵심 업무는 모르는 채 부분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한다. 간호사는 친절하고, 종교인은 사랑이 넘치고, 영업자는 말을 잘하고, 디자이너는 창의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간호사는 친절보다는 체력과 담력이, 종교인은 사랑보다는 경영과 조율이, 영업자는 말보다는 꾸준한 관계 맺음이, 디자이너는 창의성보다는 정보 수집이 더욱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직업에 마음이 끌렸든지 터치워드가 그 직업의 핵심 직무들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터치워드가 핵심 직무와 전혀 상관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셋째, 터치워드는 다른 직업을 찾는데도 유용하다. 앞서 든 예를 다시 인용하면 요리사를 꿈꾸는 청년의 터치워드는 만드는 것이었다. 일단 청년은 요리의 핵심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왜 꼭 요리여야 할까? 건축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동차 제작 등도 다 만드는 일에 속하지 않는가? 만약 청년의 또 다른 터치워드가 사람의 건강이라면 그가 요리를 해야 할 근거는 비교적 충분하다. 그런데 만약 청년이 만드는 것에 관련하여 요리 외에는 미처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볼 기회가 필요하다. 사실 청년은 의상 디자이너에 더 적합한 재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라온 환경 탓에 그 직업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히 요리사를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각 재료의 색을 적당히 조합하여 음식을 만들어내던 감각을 의상 디자인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직업에 끌리는 이유에 관한 터치워드를 찾아 그것과 연관된 또 다른 직업을 찾는 일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현 시대는 경쟁사회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직업을 찾으려 든다. 그러나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만의 고귀한 색에 맞는 직업을 찾기 어렵다. 사이즈가 맞지 않은 옷을 골라 거기에 몸을 맞추려 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럴수록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터치워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터치워드는 꼭 그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대체로 그것을 직업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종종 낭비한다.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 일에 관련한 대학원을 간다든지 무조건 그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왜 하고 싶은지에 관한 터치워드를 찾으라. 그리고 그 터치워드가 직업으로 삼을 만큼 당신에게 절실하고 중요하고 적합한지 점검하라. 이를 위해서는 그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아야 한다. 교회 찬양팀에서 사역하다가 노래하는 것에 매혹되었다고 해서 꼭 노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비직업적인 차원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노래하기를 좋아해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래를 전문적으로 할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는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 노래를 직업으로 삼는 곳에 들어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인턴으로 일하며 간접적으로 그 일을 경험해 봐야 한다. 만약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렵다면 그 일을 하는 분을 만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처럼 터치워드란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터치워드란 긴 대화의 시간을 통해 찾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러지 않아도 특정 직업에 끌리는 이유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고민을 지속시키면 가능하다.
첫 번째, 내가 그 직업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이유를 나열해보자. 두 번째, 내 터치워드는 그 직업의 핵심 직무와 관련이 있는가? 세 번째, 이 터치워드는 지금 생각하는 직업 외에 또 어떤 직업과 연관이 있을까? 네 번째, 내가 하려는 일은 꼭 직업으로만 해야 하는가? 쉬워 보이는 질문들이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때에는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노트 만들기. 문구점에 가서 고급스럽고 멋있는 노트를 사라. 살짝 비싼 것이면 더 좋다. 그냥 낙서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트에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적으라. 그리고 직업에 관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으라.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싶은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기를 바라는지, 그 일을 통해 실제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적으라. 마치 은행에 자율 적금을 붓듯이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직업에 관한 소망들을 충실히 적어 나가라. 이때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자신이 적으려는 것이 세속적인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노트에 기록하는 것조차 차단해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 노트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속의 모든 내용을 솔직히 적으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절대 사라지지 않고 생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정직히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정리하라. 직업에 관한 것을 수시로 노트에 적은 다음 꼭 할 일이 있다. 노트를 덮고서 그 내용을 읽는 것이다. 노트에 적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나중에 하라. 노트를 덮은 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적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 노트를 펴라.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꼈을 때,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등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바로 그때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 적었던 것을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를 지어나가라. 무엇을 지어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내용 또는 생각이 바뀌어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조건이나 내용 등을 지어나가는 것이다. 다 지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는 노트에 새롭게 적고 싶은 내용을 적은 뒤 노트를 덮으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 펴서 지우고 쓰고 덮으라. 쓰고 기도하고 지우고 다시 펴서 쓰고 기도하고 지우고를 반복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반복해 나가라. 오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누군가는 6개월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6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가급적 길면 길수록 좋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 철을 담금질하듯 마음을 정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소망이 잘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기준들만 남게 될 것이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그 기준들을 다시 우선순위로 정리하라. 그 중에서 4위 이상을 중심으로 직업을 분별해 가면 된다. 기억할 것은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노트를 만들면서까지 금을 정제하듯이 마음을 살펴야 할까?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무조건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열등감이나 충동, 죄악 등의 부정적인 동기에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긴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정죄하며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신뢰성 진단. 직업은 어떻게 얻는가?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 내게 일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시절에 직접 직업을 만드는 것은 드문 경우니 이것은 제쳐놓자. 그렇다면 직업이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나에게 직업을 맡기는 것일까? 왜 하필 많은 경쟁자 중에서 나를 택하여 직업을 주는 것일까?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직업을 준 것이다. 사람을 뽑아 직업을 맡기려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진다. 저 사람은 우리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당장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가르치면 잘할 것 같은가? 이 일에 열정이 있는가? 이 질문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경쟁이 치열할 때는 더 많은 신뢰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볼 것이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막상 청년들은 이런 당연한 사실을 자주 잊는다. 자신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냉정히 살피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감성에 젖어 있는 이들이 많다. 냉정하게 자신을 살피는 일은 자신의 모습을 분리해서 펼쳐놓는 것이다. 내게 일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려를 표할지를 세세하게 분석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과 모든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나친 비관 모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감상이다. 철저히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뢰성을 평가해 봐야 한다. 만약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에게 냉정히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라. 그러면 당신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긴장과 위태로움을 주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이는 분명히 어렵고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않으며 심지어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이 싫어 철저히 도망가기도 한다. 특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야만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사회적인 이유 때문인지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더 개발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무언가를 보완하거나 준비해야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을 정확히 알면 지금 당장 결단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신뢰성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여 그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없다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신뢰성 속에서 가능한 범위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신뢰성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다. 직업은 옷과 같다. 어떤 일을 자꾸 시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일을 계속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일을 시도하는 횟수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안에 노력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은 자신의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해야 한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시험을 위해 삶의 소중한 부분을 뒤로 미뤄두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영성과 경건의 훈련, 그 나이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을 인간관계나 새로운 경험을 내려놓고 공부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봤다. 그런데 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직업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시험을 보는 동안 소중한 것을 너무 많이 포기했으며 다시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에 임할 만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판단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그러나 다른 옷을 입어도 행복할 수 있듯이 다른 직업을 가져도 행복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따로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상담과 교육을 할 때 많이 받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앞서 언급한 동기와 신뢰성에 관한 주제와 연관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 동기를 살펴야 한다. 동기가 건강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 일을 맡기 어렵다. 또한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평가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저 단순한 자신의 느낌일 뿐인지 아니면 타인들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능력인지를 살펴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 일반적으로 잘하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 나가면 된다. 잘하는 일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고 싶은 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정착하고 인정받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미처 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야 한다. 어릴 때 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 나이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른들이 과장을 섞어 칭찬한 것일 수도 있다. 어린 시절에 잘하는 것이 얼마든지 더 성장하고 발전하여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잘하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잘하게 된 경우는 본인이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본인이 좋아하지 않아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린 시절의 수준으로 머물게 된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못했지만 그것이 좋아서 계속하게 되다가 잘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청소년 시기에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청년이 되어서 여전히 그림을 잘 그릴까?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연습한 사람들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는 재능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향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즉, 나이가 어리면 잘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많다면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충분히 드러났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는 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더 깊은 전문성을 훈련해야 한다. 나이가 찼음에도 잘하는 것을 외면한 채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것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싫거나 현재의 상황을 외면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나이의 많고 적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에서 나이란 생물학적인 나이만을 뜻하지 않는다. 나이가 어릴 때란 실패를 해도 곧바로 극복할 수 있는 때다. 어느 시기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때인가?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된다고 자신과 주변에서 말해주는 때다. 그리고 실패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도 나이가 어린 때다. 아내와 자녀, 부모님까지 그 실패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는 어린 시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가정과 삶을 안정되게 꾸려야 한다면 그때는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한다. 뒷부분에 또 실업이라는 겨울나기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직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소장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